조우석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좀 오래 좀 끌어주시지 바로 넘기셔서 당황했습니다. 용건이 중요합니까? 제가 발제를 해달라고 요청받은 거는 좌파 문화 권력의 역사와 위험성을 적절하게 드러내달라는 쪽이었습니다. 이게 주제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제가 좀 고사를 했는데 끝내 맡았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토픽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가끔 쓰는 우리말 속담 중에 좋아하는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적절한 속담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가끔 잘 써먹습니다. 입춘에 장독 깨진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써먹습니다. 입춘에 장독이 깨지는 법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그 영하 20도, 30도를 넘나드는 엄청난 추위인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장독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오히려 봄이 왔나 싶었는데 방심하는 순간 장독대가 깨질 수 있다. 는 걸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 그런 말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2016년 대한민국의 오늘을 얘기하는 가슴 철렁한 속담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북하고 격차가 국력에서부터 40대 1입니다. 40대 1이면 이거는 뭐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자칫 대한민국이 적도 아닌 적인 이북 앞에 박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체제 위기감을 우리는 언제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 속담에 담겨있는 역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음미하는 걸 전 즐겨했는데 최근에 발견한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서 이거야말로 좌파 문화 권력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속담이다 싶어서 요즘에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발제문 맨 앞에 썼던 겁니다. 손톱 곱는 건 알아도 염통 곱는 건 모른다. 이게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톱 밑에 곱는 거는 알고서 팔팔 뜁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통증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막상 염통 곱는 거, 염통은 이게 순 우리말인데 심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썩는 거, 심장이 곱는 거는 모르는 게 바로 우리네 모습이다. 우리네 꼬라지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좌파 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오늘을 설명해주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뿐만이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제가 첫 번째 단락에 썼지만 문학, 미술, 영화, 연극, 출판, 음악 등 문화예술 장르의 하나하나가 다 전과 다르게 뭔지 모르게 한국 사회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물론이고 문화 전체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휩싸였습니다. 반 대한민국은 기본이고 반 사회적인 정서를 가지는 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느덧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최근 10년 내 이런 쪽이 아니고 저는 아주 크게 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한 사람이 성인이 되고도 넘치는 시기 동안 우리는 좌파 문화 권력 속에 노출이 되어 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문화와 한 몸으로 돌아가는 언론 교육, 언론 교육은 가끔 제가 쓰는 표현대로 3종 한 세트입니다. 이 세 개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밥을 먹던 언론사,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따로따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 정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로 엮여 돌아가는 국면입니다.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르, 기초 예술 장르로 표현되는 문학, 미술, 영화는 좀 다르지, 기초 예술이 아니죠. 연극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가 다 멍들어 있고 문화 전체가 심상치 않으며 그거하고 또 다른 한 몸인 언론과 교육 역시 좌파에게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내줬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두렵습니다. 아찔합니다. 이런 사실만큼 자기 파괴적이고 도착적인 현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사태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기 파괴적이고 도착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체제 수호에 있어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휴전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제 수호 전체 측면에서 보면은 문화 예술 장르 전체가 심각하게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문화의 옷을 걸친 정치 투쟁이 판을 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형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해주는 지식과 정보가 자칫 중립적이다, 크게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중립으로 포장이 됐을 뿐 사실은 맹렬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파악해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반대한민국적 성향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지식정보, 문학, 미술, 영화, 연극, 출판, 음악 등 문화뿐만이 아니고 언론, 교육까지 다 멍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단행본, 한 해에 쏟아져 나오는 단행본의 양이 제가 알고 있기에 한 4만 종이 됩니다. 이 4만 종 자체 중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지식 정보에 해당되는 책은 극히 일부입니다. 4만 종의 상당 부분이 심지어 어린이 책까지 멍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책이 멍들어 있다고 하는 게 보고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고전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 인류의 보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 고전에 대한 재해석의 방식으로 출판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좌파 저자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 고전 재해석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영역이 이미 망가진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대 이전 전후에 어린이 도서까지 포함해서 하이틴물 까지도 이미 망가졌습니다. 현대사를 다이제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빨간물을 들이는 멀쩡하지 않은 책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사, 현대사, 대한민국 현대사 책 포함해서 그런 책은 교보에 가면 시선을 돌릴 데가 없을 정도로 오염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보문고 포함해서 교실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도서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동호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움의 영역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 자체가 심히 불길하고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위험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옛날부터 문화하면 좁혀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문화는 좁혀 말하면 심미적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이 심미적 경험의 영역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처럼 특정한 취향을 가지고 신미한적 잣대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자의 훌륭한 해석을 간추해내는 능력이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브라보를 연발하는 게 교양된 문화 시민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게 교양 시민의 기본 덕목이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화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요즘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건 세상을 떠받치고 운영하는 소프트 파워 전체를 숨어있는 힘이자 가치로서의 사회 정서까지 소프트 파워로 저는 정의하고 이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 문화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뎠다가 삐딱선을 타게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반복하지만 대한민국 체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틈만 나면 책임 있는 주류가 없이 항구적인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위험사회입니다. 위험사회라고 하는 말을 썼던 사람은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위험사회입니다. 제가 쓰는 위험사회라는 말은 울리백하고 조금 다른데, 끊임없이 생존이 걱정돼야 되고 체제가, 기초적인 체제 자체가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뜻에서 위험사회를 씁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소설가, 시인이기도 한 장정일이 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건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인데, 이 친구가, 장정일이가 제법 명망이 있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문화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장정일이라고 하는 옛날엔 멀쩡했던 친구가 삐딱선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고,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장정일의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문화는 지배계급의 이념과 지배의 정당성을 전파하고 지키기 위한 진지였다. 이게 멀쩡해 보이는 소설가가 한 얘기입니다. 좌파로 분리되는 사람도 굳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떠들고 다닙니다.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게 지배계급의 이념과 지배 정당성을 전파하기 위하고 지키기 위한 진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문화에 대한 마르크시즘적인 이해입니다. 도식입니다. 도식. 이거를 반복하는 이 나라의 50대 초중반의 문화예술인의 수준, 의식구조, 멘탈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장정일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배계급이 보편이라고 강요하는 문화는 보편이 아니다. 자기 예찬이자 선전이면서 피지배계급에게 자발적인 숭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대중의 기호 혹은 시장의 선택이 문화의 향방을 자연스럽게 주도한다는 오늘날과 같은 대중문화의 시대에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 엘리트로 이루어진 여론 주도층이 여전히 문화의 심판관 노릇을 쥐고 있다. 양효실이라고 이 책을 진 저자, 권력에 맞선 상상력, 문화운동 연대기, 이 책 자체가 좌파층이라는 건 제목에서 다 보여주죠. 그런 책을 쓴 양효실의 이 책은 권력의 감독과 관리에 저항하는 다양한 문화운동을 예찬한다. 아주 뽕짝이 대단합니다. 이 서평 대상인 책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서평자나 무시무시한 좌파적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여지없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무려 70년 전에 얘기했던 문화 진지론을 우리한테 연상시켜 줍니다. 도대체 이 짧은 인용문에 저항, 문화운동, 권력의 맞서기, 지배계급의 이념, 피지배계급, 소수자, 기성질서 거부 같은 중립적이지 않은 용어, 정치적인 용어가 줄줄이 등장하며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뒤집어 버리자는 충동에 가득 차 있는 글을 저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책을 눈에 돌리면 교보에 가면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지식 문화의 현 주소라는 걸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장정일의 이 얘기는 장정일이라는 친구랑 저랑 옛날에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다기보다 그냥 오울렁도울렁 잘 지냈는데 저는 그런 친구를 조금 경멸을 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친구한테 경멸한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장정일이가 보고 저한테 칼 갈고 덤비거나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친구는 제도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사람일수록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한국 사회의 좌편향된 문화 구조 속에서 바로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장정일은 우리가 욕하는 대상이 아니고 자비를 베풀어서 제도를 해야 줄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을 한 단락, 한 오위 하나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정일이 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라는 겁니다. 장정일들은 대한민국 문학에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을 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이런 친구들 하나하나가 불쌍하다. 개인적으로는 불쌍하죠. 안 되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내하고 설쳐다니는 것도 보기 흉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시키고 유통하는 지식과 정보들이 너무도 위험하게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대형 포털, TV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더 이상 공론장이 아니며 선전선동의 장으로 변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인용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성인은 하루 6시간 동안 매스미디어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잠자는 거 빼고 6시간이면 밥 먹고 빼는 거 보면 거의 전체를 우리는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 SNS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매스미디어하고 SNS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게 다 몽땅 오염되어 있다. 빨간 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에 따라서 낙진 효과라고 보입니다. 낙진 효과. 이것도 제가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 대중적인 친화력을 위해서. 낙진 효과가 뭡니까? 방사능이 떨어졌을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폭당하는 겁니다. 피폭. 해서 몸이 삽시간에 망가지는데 우리가 정말 지적으로 각성돼 있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좌편향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저는 그걸 지식과 정보의 피폭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학력이 높을수록, 가방끈이 높을수록,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람일수록, 유럽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람일수록 인생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식해야지 두드려 패죠. 가방끈까지 길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이가 이미 20, 30대가 아니고 50대, 60대, 70대까지를 포괄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0대 정도가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30대에서 70대까지 좌편향된 지식 정보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이따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험사회다.
항구적인 체제 위기를 반복하고 있는 아찔한 사회다. 입춘에 장독 깨지는 걸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 아니, 입춘이 아니고 한여름 복도위에도 장독이 깨질 수 있고 손톱이 곪은 건 물론 심장 전체가 곪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인지해야 된다고 저는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미디어 생태계, 문화 생태계, 언론 생태계 전체가 바꿔줘야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얘기를 길게 하면 좀 지루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시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실감이 안 닿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좁혀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교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게 해야겠지만 그럼 언제부터 대한민국 이런 망조가 들었는가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따구로 대한민국이 변해버렸느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듯이 좌편향 물결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87년 체제를 얘기합니다. 87년 체제. 6.29 선언 이후에 우리가 직선제를 선택하고 정치적 자유와 물결에 대한민국이 휩쓸려 들어간 그 시절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82년도 해금 현대사 문제에서 수정주의적인 흐름이 본격화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70년대 이후부터 속까지 멍들었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멍들었습니다. 70년대부터. 이미 그때부터 지식사회의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는 좌파들한테 넘겨졌습니다. 이미. 따라서 자유주의 문화가 해방 이후 헤게모니를 쥐었던 거는 40년대 말 잠깐, 50년대, 60년대 포함하면 불과 30년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70년대 초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지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년이 다 됩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문화, 정통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이미 아찔한 좌편향된 문화 속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0년대, 60년대는 뭐 완벽하게 자유주의 문화가 판을 쳤냐, 헤게모니를 지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이 방면의 전문가인 우리 양동환 선생님이 계시지만 통역당이 움직인 게 언제입니까? 60년대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헌법 4조에 나왔다고 하는 우리가 헌법 4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질서는 심각하게 위험을 받아들였습니다. 50년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죠. 40년대 해방 전후사의 공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찔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보자면 우리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온전하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가했다고 하는 말은 노래했다는 뜻인데 맑은 표현을 해주면 쓰기가 좀 거시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노래했던 시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심각하게 좌익의 영향으로부터 노출됐던 40년대, 50년대, 60년대 잠깐을 빼고 그것도 위협을 받았지만 좌익들이 본격적으로 헤게모니를 지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 2000년대 초반, 2010년 지금까지 반세기 넘도록 좌익들의 문화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김대중이가 개판 치는 바람에 나라가 이짝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속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이는 어떻게 됐냐? 이미 다 넘어간 나라에 깃발을 꽂은 것 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미 다
좌편향돼 가지고 넘어왔던 거 그 위에다가 김대중이가 깃발을 꽂았고 노무현이가 깃발을 꽂았습니다. 제 얘기는 조금 더 비관적이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드러내보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을 심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자괴감을 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자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70년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른바 민중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미 싹쓸이 냈습니다. 이미 민중문화운동이 뭡니까? 미국 대사 올해 초죠. 그게 벌써 얼마 안 된 일인데, 미국 대사 리포트라고 하는 미국 대사한테 칼침을 놨던 김기종이라고 하는 친구가 8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성균관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탈춤반인가 뭐 이걸 했답니다. 성균관대 학교를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 탈춤반 하고 어쩌고 하는 건 풍물놀이하고 다 그게 7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민중문화운동이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지아가 얘기했던 게 다 이런 게 민중문화운동이었습니다. 김지아는 빠져나왔지만 이것이 80년대 학술운동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전체가 오염됩니다. 민중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연극판 포함해서 일부 제한된 영역이 좌편향이었지만, 학술운동이 벌어지면서 사회과학 시대가 펼쳐질 때는 이미 인문사회과학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년대 이후 우리 지식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좌익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지금의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제 얘기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큰 얘기를 우악스럽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자칫 소화불량에 걸리실까 걱정됩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좌파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고 오랜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다. 위협과 도전 속에 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 이후 이미 문화 권력은 좌파 좌익들한테 넘겨줄 준비가 다 됐었다. 김대중 노무현이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깃발만 꽂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주 속화된 이해 속에서 인정을 시켜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플로에 계신 20, 30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놀라울 정도로 대학문을 나온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반기업적이고 반대한민국 정서를 다 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이미 졸업할 때 되면 다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좌편향된 지식정보로부터 피폭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성경에 나오는 의인 한수명 빼고는 오염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 심각한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환기시켜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헌법 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는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 이념적 합의가 깨져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는 배경에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심장 전체가 골마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이념적 합의가 깨진 나머지 체제 위협을 느껴야 되는 나라가 됐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좌파 문화 권력의 문제는 문화예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위험성이 되는 실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사안의 심각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툴고 우악스러운 발제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발제가 있고 난 다음에 혹시 발언 기회가 있으면 이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